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발칙한 시사대담. 저희는 반시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한주간님께서 준비한 한주간 세계는 이라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세계에서 벌어졌던 몇몇 시사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한주간님께서 준비를 하셨죠? 네,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네. 주요 세계 외신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네. 좀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이 좀 글로벌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글로벌한 시각에서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뭔가요?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지난 월요일에 나왔던 네. 이제 영국의 파이내셔널 타임즈라는 이제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네. 유로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로렌스 서머스라고 네. 미국 이제 클린턴 정부 때 재무장관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하버드 대학교 총장, 현재는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 중이고 지금 이제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장을 네. 하고 있는 제닛 옐런이라는 네. 분하고 이제 중앙은행장을 놓고 되게 경쟁을 했던, 사실은 서머스가 된다는 얘기가 이제 또 얘기가 우세했었는데 옐런이 됐었는데 이제 이분이 쓴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지난주였죠. 네. 유럽이 500유로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500유로를 실제로 네.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계산해보니까 500유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엄청 큰 돈이에요. 예, 꽤한뭐 60만 네. 원이 넘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기껏 해봤자 이제 5만 원 화폐가 있는데 이제 500유로라는 화폐가 이제 쓰여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이거예요. 이제 500유로가 사실 이제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높고 범죄에 악용되는 그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가 5만 원 화폐를 이제 도입할 때도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있었죠. 큰 네. 단위의 화폐를 뭐 찍어놨을 때 뭐 은닉에 대한 그렇죠. 그런 건가요? 은닉할 수 있고 이제 부패로도 활용이 되고 뭐 사과 박스에 뭐 얼마가 더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이런 네. 농담도 있었고.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음. 근데 이제 이것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서머스는 이런 선택을 되게 지지한다. 이게 합리적 판단의 승리란 표현을 썼고요. 이것이 세계를 좀 공정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서머스가 이제 기재를 했습니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대단히 화폐를 만드는 추세였는데 없애는 일이 벌어진 거는 뭐 이례적인 일 같고.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두 번째 주제 역시 월요일에 네. 나왔던, 이거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나왔던 네. 기사인데요. 헨리 소콜스키라는 분이 쓴 칼럼이에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일본과 한국이 곧 이제 핵무기, 핵무장으로 갈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거에 대해 약간 우려를 하는 그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뭐 그런 얘기가 많았죠. 일본이나 한국이 뭐 핵을 갖고자 한다면 몇 달 안에 뭐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인 수준이 그 정도 다가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은 뭘까요? 혹시 북핵 문제가 계속 이제 북한이 계속 핵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뭐 최근에 뭐 수소폭탄을 실험한다든지 그런 걸 하면서 동아시아의 안보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아까 일부에서 말했던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일본과 한국,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 뭐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질수록 민족주의가 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도 군비 경쟁이 심화될 것 같은 그런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평화롭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저자 입장도 이제 동아시아의 이런 집단적인, 사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계속 이제 중국은 이미 핵을 갖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일본도 얼마든지 핵을 충분히 그런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이제 이런 거 우려하면서 이런 것을 중단하고 안정시키는 게 결국 동아시아의 이런 위기나 불안을 진정시키고 이제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을 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우려하고 걱정을 하는 내용의 그런
칼럼을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또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던 칼럼인데요. 네. 이거는 5월 10일 목요일자에 실렸던 네. 윌슨 위스캠블레 노트르담 대학교의 역사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오바마, 트루먼 앤 히로시마라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5월 말에. 사실 뭐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하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닌데 히로시마에 네. 방문한다는 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굉장한 사실 엄청난 큰 의미죠. 특히 동아시아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예, 히로시마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핵무기를 투하하기로 결정을 했던 그런 도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대전의 이제 종전을 알리는 일본의 어떻게 보면 패망을 거의 결정적으로 가져왔던 이런 곳인데, 사실 이곳을 일본은 되게 무슨 평화적인 기념공원으로 해가지고 약간 일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뭔가 그런 용도로 계속 이런 이미지화를 해왔거든요. 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도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다. 그렇죠. 라는 인식이 있었던 이유인데 그게 바로 이제 핵무기와 관련된 네.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하는 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오바마가 방문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오바마 일단 원론적인 것은 오바마가 계속 이제 취임한 이후에 핵 없는 세계를 이렇게 지향해 왔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히로시마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핵에 대한 피해의 상징이고 네. 그것을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핵이나 그런 핵무기에 대해서 개발하는 걸 하지 말고 평화롭게 나아가자 라는 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실 일본을 되게 많이 배려한, 일본을 존중하는 일본의 외교적인 엄청난 승리 같아요. 네, 이거는. 이거는 정말 일본이 정말 외교적으로 되게 성공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일본에게 이런 식으로 뭔가를 내주면서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의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핵 무기로 개발하고 그런 핵을 가지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제시키고 일본이 좀 동아시아에서 좀 역할을 해달라. 아까 뭐 우리가 조금 미국의 힘이 떨어지고 방위비 같은 것 부담이 되니까 일본이 좀 동아시아에서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저자 결국에는 근데 이 저자도 얘기하는 게 오바마가 방문을 하지만은 오바마가 트루만 대통령의 그런 핵무기 투하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이것을 뭐 비판하거나 일본에 가서 뭔가 사과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실 핵무기 투하 결정 덕분에 태평양 이제 2차 대전을 빠르게 승리할 수 있었고 이게 최소한의 희생이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경솔한 판단이나 경솔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일본 내에서는 이미 이거를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의 이 외교적 수완이랄까요? 조금 그런 점은 조금 이제 본받을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번째는 사실 약간은 이제 정치나 이런 면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한번 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거 5월 13일자 금요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역시 실렸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미국 뉴욕 시장이죠. 3선 공화당으로 두 번을 승리했고 한 번 무소속으로 나와서 3번 승리했던 마이클 블룸버그와 뭐 찰스 코치라는 분이 같이 공동으로 쓴 얘기인데요. 대학교 내에서의 이제 연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곧 이제 졸업식 시즌이고 미국은 보통 이제 졸업식에 유명한 연사들이 나와서 이게 연설을 하는 게 약간 문화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잘 알죠. 링컨이라든가 오바마 등의 연설이 많이 알려졌는데 뭐 또 스티브 잡스가 뭐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이런 연설도 쓰고 뭐 최근에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여러 유명 인사들이 이게 문화인데 거기에 이제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게 그건데 소위 세이프티 스페이스라는 그런 미국의 대학 내에 그런 개념이 있나 봐요. 그런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뭔가 다문화나 약간 LGBT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거나 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거에 대한 약간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용인하지 않고 약간 받아들이지 않는. 저는 대부분 그 표적이 공화당이나 보수 인사에 예. 쏠릴 가능성이 많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세이프티 스페이스라는 이런 문화가 약간 미국의 대학을 파괴하고 다양한 의견, 오히려 그분들이 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양성을 파괴하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쓴소리를 우덜식 민주주의 그만하자. 그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이분도 졸업 연설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걸 가서도 졸업 연설장에서도 사실 그런 이야기들 했었고, 예를 들어 뭐 하버드 대학교 졸업 연설장에서는 뭐 하버드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의 96%가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좀 대학이 편향됐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뭐 얘기도 하고 직접 가서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비판. 또 최근에 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크립스라는 대학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죠. 이분도 이제 이분 클린턴 정부 때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이제 연설을 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학생들이 뭐 반대하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또 논란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좀 비판하고 타이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유를 표방하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예.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 그래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제 대학 교육의 목적, 학생들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학 교육은 이렇게 뭔가 학생들을 도전시키고 지식을 확장하고 지식을 수련하는 그런 곳이지 자신의 뭐 믿음만 재확인하고 그것만 뭐 편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따끔한 일침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네. 5번째 주제입니다. 5번째 주제는 이제 영국 이건 이코노미스트지의 네. 토요일자 오늘자에 실린 얘기인데요. 이제 중국 문화혁명 50주년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길게 이제 네. 여기서 내용을 했는데, 일단 제목부터가 네. 되게 좀 강해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되게 최악의 시간이었다. 월스트 오브 타임스였다고 해서 이 문화혁명에 대해서 아주 이코노미스트에서 강하게 네. 비판을 하는 5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중국발 뭐 거의 홀로코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예, 뭐 여기서도 이제 기사에서 나오지만 뭐 100만 명이 거의 사망을 했고, 거의 이게 1966년부터 76년까지 한 10년 정도 네. 이제 지속됐던 그런 운동인데, 이제 벌써 이제 이게 50년이 됐는데 네.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중국이 이에 대한 별로 반성이라든지 비판을 막고, 현재까지도 뭐 중국에서 정치적인 발언, 반대 발언을 했을 때 뭐 희생되는 경우가 뭐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예, 거의 마오에 대해서 약간 마오가 거의 성역화되어 있는 곳이라 교조주의적이죠. 예, 마오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마오가 했던 것들에 대한 비판은 중국에서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 사실 찾아보기 힘든, 물론 기저에는 뭐 그것에 대한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고 또 그래서 천안문 사태 같은 것도 있었고 하지만은 네. 아직 변하지 않는 이런 중국의 모습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에서 아주 따끔한 그런 일침을 내린 따끔한 비판을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이 현재 같은 뭐 기조를 유지한다면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6번째 소식입니다. 6번째는 어떤 소식인가요? 마지막 뉴스인데요. 네. 조금 이건 좀 편하게 볼 수 네. 있는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이제 비즈니스 섹션의 슈페터라는 코너에서 네. 전에는 아일랜드 스토리 글로벌화에 대한 얘기예요. 네. 자메이카 관련 얘기인데 이제 글로벌화의 좋은 사례, 글로벌화에 대한 장점을 약간 얘기하기 위해서, 왜냐면 최근 뭐 트럼프도 있었고 네.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화를 좀 긍정하는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좋은 사례도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기사를 가져온 것 같아요. 국제적인 뉴스에서 자메이카가 등장한 거는 어떻게 굉장히 오랜만에 그렇죠.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자메이카가 어떤 뭐 행동을 했길래? 저도 이걸 보면서 좀 화제가 새로운 걸 되는지. 많이 알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소개한 거는 크리스 블랙웰이라고 네. 자메이카의 이제 기업인인데
아일랜드 레코드라는 그런 음악 레코드사를 네. 운영하는데 반말리라는 그 레게 머리 이렇게 한 가수 있잖아요. 이분이 티 많이 입고 다니죠. 예, 네. 이분이 자메이카 출신이었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네. 이제 거기 소속된 어떻게 보면 반말리를 키워낸 이런 레코드사 이제 사장님이죠. 이 사람을 이제 언급을 하고 또 자메이카의 뭐 우사인 볼트라는 또 유명한 또 세계적인 육상 선수도 나왔고 네. 또 블루 마운틴 커피라는 네. 또 이게 또 세계 3대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자메이카 커피가 네. 생산된가요? 그래서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 뭐 네. 예멘의 모카 마타리, 네. 하와이의 제가 이거 자막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단어 테니까 드시라고? 정보로 네. 이렇게 세계 3대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기업도 있고 네. 그래서 자메이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 사실 자메이카도 그렇게 경제가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뭐 30년 동안 1인당 평균 성장률이 뭐 거의 1%에 그치고 청년 실업자 상당히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청년의 3분의 1이 거의 뭐 실업자의 상태로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가 부채도 되게 많이 심해지고 해서 IMF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을 실시하고 있고 또 관광 산업을 이렇게 많이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거기가 이제 멕시코랑 네. 거기 미국의 남쪽이죠. 거기 미국에 뭐 쿠바 이런 데 있는 해변에 있는 섬나라라서 네. 뭐 기후도 좋고 이럴 것 같아서 되게 관광 산업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통신이라든지 TV 뭐 인터넷 이런 산업도 이제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고질적인 이제 빈곤 문제, 또 여기도 범죄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이 IMF와 관광, 통신, 또 사회적 기업 이 네 가지를 이제 글로벌화의 좋은 사례로 제시하면서 네. 이제 자메이카의 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메이카의 이런 그 성공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 기사의 입장에 따르면 결국 이제 세계화에 대한 믿음과 추진 여기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세계화에 베팅하는 게 꼭 어떻게 보면 성공을 이렇게 보장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망하는 것이라든지 멈추는 것, 정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건 막을 수 있다. 세계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뭐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사실 뭐 우리도 많이 개방화 세계화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따른 회의도 있고 불안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런 자메이카 얘기를 통해서 뭐 우리도 IMF도 있었었고 뭐 우리도 다시 한번 이런 거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6가지 소식들을 알아봤고요. 올해 반지하 시사대담 첫 방송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